오늘은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저는 요즘 2달째 줌바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수영을 한두 달 이제 문화센터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으면 엄마들이 좀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막 복도에서 연습을 하고 음악이 쾅쾅쾅 울리고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도 했었고 우리 아이들 또 공부 엄마표 또 코치도 하면서 제가 따로 운동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둘 다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는 줌바 댄스를 꼭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24년도 1월 달이 되면서 제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할 때도 많은 이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저 같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기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또 인사를 하면서 근데 참 최근에 오셨는데 참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인사를 했더니 자기는 옛날에도 이걸 했었대요. 했었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다시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살도 좀 빼야 되겠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10개월이래요. 제가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나도 모르게 너무 빨리 보냈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이를 20년 동안 이제 제가 뭐 엄마표 영어 공부 코치 뭐 하면서 뭐 또 내 일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를 그렇게 떼내고 왔다는 게 참 요즘 엄마들은 다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미련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첫째 아이도 아기 때는 분리불안이 엄청 심했거든요. 한 3살, 4살까지도 내 가슴에 안 껴있고 누가 우리 집에 오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내한테 엎혀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기 엄마를 보면서 그 아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한 아이를 나도 너무 힘든데 어린이집 보냈을 때 그 어린이집이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 그 아이 한 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오늘은 구독자님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의 글을 읽고 제가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를 시키면 엄마들이 참 힘들거든요. 특히 마음이 제일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도 뭐 엄마의 그런 수고로움을 몰라주고 남편도 좀 당신 대단해. 당신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칭찬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인데 반대로 만약에 야 너희 엄마는 너보다 수학 더 못했는데 너희들도 더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한다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제가 일단 이분의 글을 한번 읽고 제가 또 선배의 마음으로서 옆집 언니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저는 보리차를 일단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누구나 근데 엄마표를 하시면은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또 이 길을 걸어갔던 엄마 입장에서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오라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어요. 아들 둘 12년을 엄마표로 집바자님처럼 비슷하게 해왔는데요. 가정 안의 문제로
1년을 엄마표를 손을 놓고 학원들을 보내며 버티고 있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니 화가 나서 엄마표를 하다가 욱욱 올라와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서 보냈어요. 그렇죠. 엄마표 영어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또 만약에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욱 올라오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해오던 대로 그럭저럭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하자고 하면 자동 시스템처럼 했고요. 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너무 헌신 희생하며 살았었고 남편은 유아 시절부터 일도 도와주지 않다가 요즘 애들 학습을 도와주고 있어요. 수학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해오던 대로 그럭저럭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만약에 수학 채점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지 엄마가 그때 그날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엄마가 해 하면 하지만 아이들이 그럭저럭 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하지만 수학 뭐 답지 보고 뺏겨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럭저럭인데 지금 구멍이 한두 개씩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또 채점하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엄마표 영어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습관이 잡혀서 알아서 잘해요. 방학 때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이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 아침 다 해놨어. 근데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뭐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요. 빈틈이 나중에 생겼다는 거, 또 구멍이 생겼다는 거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엄마가 할 때 꼭 그 주변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느슨해 있으면요. 아이가 엄마가 신경 썼을 때만큼 절대 잘할 수는 없거든요. 여태 밑바탕을 잘 깔아놨어인지 남편도 놀라워하는 부분도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게 애들도 책도 많이 봐서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생활 중인데 남편이 저를 비하하는 엄마는 영어 수학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더 잘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남편이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아이가 남들과 다르고 영어 수학을 이렇게 잘하고 영어를 줄줄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건 다 엄마의 노력이죠. 그러면은 남편이 공부하는 거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근데 도와주실 거는요. 한 번씩 아이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동네 산책을 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너희가 이렇게 남들보다 수학도 잘하는 것도 너희 엄마 때문이다. 너희 엄마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이런 말만 한마디씩 해줘도요. 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되게 존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엄마도 엄청 힘이 되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는 잘했는 것 같습니다. 집바자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했던 것 같다고 할 때 엄마표로 고생한 거 인정받고 싶지 않았나요? 있지요. 일단 제가 끝까지 다 읽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드네요. 애들도 고학년이 되어가니 눈도 동태 눈깔로 뜨지만 하라는 것은 하는 아이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키웠는데 푸른 육아 잘 키우자 집바자님 등 육아 강의 안 들은 것이 없고 모두 적용하지 못해도 내 아이들을 맞춰 적용해서 나름 영어 원서도 줄줄줄 읽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근데 12년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 같은데 이게 엄마표 영어를 저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한글부터 다 제가 코치해서 했지만 영어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요 이제 너무 이게 빨리도 지칩니다. 이렇게 아마 이 어머니가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도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 생각에 너무 슬퍼지네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집에서 가장 편한 자리가 욕실이라더니 거기서 나가기 싫어서 2시간씩 있고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전업 14년이었는데 알바도 10개월 다녀보니 좀 기분은 좋아졌는데 그만두고 집에 오니 또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전업주부 13년인데 엄마표 영어를 12년 하시네. 아유, 아기 때부터 막 영어 들려주고 그러셨나 보네요. 근데 저도 엄마표 영감서 많이 슬펐지요. 슬프고 힘들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 뭐 아이랑 옥신각신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한마디 제 편 딱 들어주면은 정말 이제 힘이 되는데 가끔씩은 애들 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휴 저 인간이 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꿋꿋이 참고 했지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정말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편분이랑 밖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게 정말 막 서운한 걸 얘기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고요. 이 엄마표 영어를 하고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나도 그냥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몇천 번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남들보다 다르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옆에서 너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그런 말만 몇 마디씩 해주고 자기가 한 번씩 아이들 앞에서 비하는 말 그런 농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들 내 말 안 따라주고 이렇게 엄마표 영어 증인시키기 힘들다. 이렇게 한번 조곤조곤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해보십시오. 맥주 한 잔 드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술 취하면서까지 있지 마시고 그러다 또 싸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남편이 한 번씩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결국 20년 정도 했잖아요. 어떨 때 기분이 좋았냐면 물론 진행하면서 남편도 이게 그냥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런데 어떨 때 제가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 발표가 났습니다. 연세대 발표 탁 났을 때 우리 아들은 막 신나가지고 연세대 노래 틀어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고요. 오 사랑한다 연세. 그래서 춤을 막 추기에 제가 그때 막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발표 났을 때 상황을 영상을 찍어놓으면 좋더라고요. 막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가서 더 열심히 하라 했더니 아이가 그때 막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진심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는 엄마의 공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저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발표가 났었을 때 우리 남편도 기뻐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이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마디로 우리 남편이 뭐 수고했어 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기숙사에서 지금 카톡이 왔습니다.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먼저 사전 입사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근데 거기서 이제 OT 때 뭐 영어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그거 좀 특이한 학교이긴 한데 영어 테스트를 하니까 영어를 잘했겠지요. 그래서 너가 요번에 수강 신청했는 여기 하지 말고 영어 좀 잘하는 아이들끼리 하는 여기 수업 들으라고 이렇게 시간을 바꿔줬대요. 제가 그러냐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쪽지에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혹시 토익 시험을 쳤으면 그 토익 점수도 적어내라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이 카톡으로 토익 성적 확인서를 보내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보내주니까 그 카톡 이게 대화 내용을 저한테 지금 보내왔네요. 교수님이 오 잘했네. 너 외국에서 살다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요. 정말 잘했네.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카톡 내용을 저한테 지금 보내왔습니다. 아, 이럴 때 제가 조금 또 기분이 좋은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뭐 그 정도 토익 점수도 교수님이 봤을 땐 잘하는 점수로 외국에서 살다 왔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하는 점수였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또 보람을 느끼고 우리 아들이 지금 또 학교 금방 들어가서 났을 텐데 그걸로 또 웃주려 하면서 또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지금 이 아이가 제가 어림잡아서 몇 학년이라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고학년이라 그러셨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손을 놔버리면 수학은 여기서 좀 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또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잘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장 정도 했는지 또 어머니가 또 가끔씩 테스트도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영어 잘한다고 엄마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아이가 기분 좋아서 저한테 이제 교수님과 카톡했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주변에서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봐주고 하는 거에서 아이가 기분 좋아하는 거를 제가 아, 우리 아이가 기쁘면 좋은 거지요. 우리 아이가 슬프면은 제가 속상한 거고 그런 거 정도밖에 좋을 것도 없고 덕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니까 동태에 눈깔 떠서 엄마한테 무시하는 발언 하지만 나중에요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중학교 때 올라갔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그런 한 적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중학교 올라가니까 내 친구 외동 아들인데 엄마가 새벽까지 이제 엄마들이랑 술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 자기는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항상 옆에서 공부 봐주고 체크하는 누구나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 엄마, 다른 아이들은 뭐 수능 영어 공부한다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나는 영어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 18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가서는요, 가끔씩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왔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약간 서운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아이가 살아가면서 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걸 느끼면서 가끔 기분 좋을 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제가 또 위안 받는 거죠. 근데 아니 오라님은 남편분과 밖에 나가서 한번 또 그런 말 꺼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날 잡아서 진지하게 부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어머니가 또 힘을 내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왔는 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셔가 힘드신 것 같은데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오전에 줌바 댄스 배우세요. 줌바 댄스 일주일에 한 2, 3회 가는 걸로 가셔가지고 얼른 또 신나는 노래 듣고 또 춤도 추시고 또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하시고 아이들 코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산다면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화이팅 하세요. 오호라님 화이팅!